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장관이 된 지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재인보다 조국이 훨씬 더 염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의 사태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문재인은 물론 겉으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힘이 없는 목소리, 잔뜩 피곤한 기색, 지치고 힘이 빠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국 사태가 자신의 정권을 위협을 하는 이런 것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은 쌩쌩하게 별로 달라진 모습 없이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면서 마치 자신이 자랑스러운 성취를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리고 양심을 덮고 있는 담요의 무게가, 담요의 두께가 조국이 문재인보다 훨씬 크고 두껍구나. 이런 판단을 저는 내렸습니다. 조국은 참으로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의 내용이라는 것들도 대단히 전문적이고 그저 제가 판단할 때는 검찰과 법무부가 조용히 협의를 해서 차분하게 실천을 하면 될 내용입니다. 무슨 헌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6.29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대적인 국정수혜 신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내용이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물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은 다 먼 나라 얘기들입니다. 물론 인권 침해가 없도록 검찰의 수사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무슨 요란하게 무슨 커다란 시대적 과제인 것처럼 선전을 해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야조사 금지 이런 거는 벌써 윤석열이 다 발표한 거고 별건 수사 금지, 별건 수사는 대개 정치인이나 고위직이나 기업인들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대부분 당하는 일들인데 이 별건 수사를 가장 많이 적용을 한 게 문재인의 적폐 수사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 때문에 다 이재수, 변창훈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한다. 그러면서 조국은 왜 그저께 일요일 법무부 장관 관용 차량을 타고 미술관에 놀러 갔습니까? 일요일 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미술관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그 전용 차량 운전기사는 휴일에 쉬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한다. 그게 국민들하고 그렇게 많은 관련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영장 청구를 자제한다. 이거 앞으로 자신의 부인이나 또는 이 조국 사건과 관련돼서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그저 뭐 검찰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선전적 구호로, 이런 담요로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비리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여론의 관심 돌리기.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민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국민들의 관심이 덮어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에게 묻는 질문을 몇 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에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서 왜 2차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으로 넣었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이 진보선양 잡지의 사진을 또 왜 바꿨습니까? 프로필 사진으로. 그 촛불 집회는 윤석열 퇴진,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 이런 구호가 터져나온 집회인데 검찰더러 이 집회를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조국의 인사청문회 날 부인이 그 직원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달라고 해서 그 안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정경심의 차명폰, 대포폰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남편에게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교가 아마도 조교가 한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표창장이 위조된 것 같으니 수긍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날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은 왜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까? 세 번째, 역시 자산관리인이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다가 바로 앞에 방에 앉아있는 조국이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들었다는 그런 취지를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정경심과 아들이 노트북 교체 문제를 놓고 크게 말다툼하는 내용까지도 다 들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국이 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증거인멸 작업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 네 번째, 자신의 부인은 공개 소환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자살을 택한 이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 이재수는 수갑찬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한 커다란 쇼크를 받았고, 변창훈은 아침 8시 가족들이 있는 데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또 자신이 후배 직원에게 한 통화를 위증교사로 몰아갔던 엄청난 조국이 얘기하는 인권 실종 수사의 희생양이 됐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죄책감은 국민들에게 표출할 의향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사죄할 생각은 없는가? 왜냐? 자신이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국민의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조국의 퇴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많은 국민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가 법과 질서와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런 스펙이라든가 논문 위조나 표창장 위조가 없어도 내 아들, 딸들이 성실하게만 노력을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 법무부 장관이 법과 질서 도덕의 표상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오늘 조국이 요란하게 장황하게 쇼로 발표를 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여구 따위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